바로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재빨리 들이민다 해도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 위에 선거명과 청인을 찍힐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서 이동 투표로 투표로 얘는 이상 투표지들이 기재된 자기가 날림없이 낙수기장 번호표 미절치 상태로 현장에 오전 시작하는 그런 벌어졌다고 기재되어 손글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히 적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번부터 나온 군청 투표지들은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고 뭔가 헛것이고 투표지가 아니냐.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의 공간을 빌려서 하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약간 좀 덜 맞는 게 있는데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이분들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당황할 필요 없다고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도 한 번밖에 안 하시네. 오늘 우리가 처음 해보는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행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모아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맞습니다. 장소가 좀 좁고 좀 불편해도 서로 다 이해하면서 그래도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뒤에서 말씀을 크게 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말씀하시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자나 또는 이제 진행을 맡고 있는 분들도 이게 프로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박수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직도 붕붕붕 그러고 있네요. 지금 우리 여기 말기 공간 말고 여기서 한 5분 정도 가면은 70명에게 갈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120명 공간인데 아마 지금 여기 온 곳이 200명이 이미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불편할 수 있고 또 힘들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질서를 지키면서 여기는 여기대로 그 다음에 저쪽 옆에 옮겨가신 분은 또 거기서도 소리가 더 들릴 수 있도록 시스템 해놓을 텐데 혹시라도 덜 잘 들린다고 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욕하지 마시고 욕할 게 있으면 다 황교안을 욕하십시오. 아시겠죠? 저 욕한 건가요? 자, 이 아마추어들이 애쓰시고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영상으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처음 하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일단 차분하게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해 주시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야 몰랐어.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집중하려고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옆에 여기 이제 120명 공간에 지금 한 200명 좀 넘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분 거리에 있는 곳에는 70명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찼답니다. 그 밑에는 30명 공간, 50명 공간 있는데 그것도 빌렸어요. 그것도 빌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자리가 모자란 그쪽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 또 갈망하던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갈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거를 꺼내자마자 탄핵하겠다고 하고 별별 소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고립돼 있어요. 누가 이거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절박한 마음에 어제 저녁에 국힘당 당원 의원들을 향해서 다 나와라! 대통령님께서 다 나와라! 제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들이 30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일일이 계산한 거 아니니까 30명도 넘을 수 있어요. 40명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30이든 40이든 이게 놀라운 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신 거예요. 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처해야 되고 강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장이 자기는 뭐 안 하겠다. 경찰이 이거 내껴버렸죠? 이거 우리가 싸워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내려놓은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틈틈이 중간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올려보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지난 무한 제주 항공 사고로 인해 연기되었던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가 이제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분들을 애도하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행사는 1부 개회사와 2부 본격적인 토론회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1부 진행을 맡은 오경영입니다. 네, 이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면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대표이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호를 받을 분은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무한공항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법천지, 지금 우리나라는 무법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신성한 표를 도둑질한 거대한 악의 세력이 우리나라의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리고 4.10 총선과 관련해서 다시
선거 무효 소송을 냈지만은 그러나 법정 제소일로부터 180일의 처리 기한을 이미 넘겨버리고 놔두고 있습니다. 거의 깔아뭉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국 법원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이는 중앙선관위위원장이 바로 대법관이기 때문입니다. 각급 선관위도 모두 판사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선관위가 한 통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의 본래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선관위원들이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원이 슬금슬금 차고나와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검경도 부정선거 수사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고 지금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개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를 밝히면 국민들도 개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듣지 못하는 얘기죠.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정선거 세력은 윤 대통령을 하루도 빨리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아예 처음부터 국회 재의결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법 리스크로 명이 간당간당한 명,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보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을 먼저 이끌어내려는 그런 꼼수에 불과한 더러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실체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을 색출하라는 그런 국민의 그 무서운 여론 때문에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감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지 못하게 여러분 힘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다는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엉터리 답변문을 낸 선관위원회의 거짓말을 부정선거를 아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조목조목 다 깨부술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실상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나설 전문가들은 수년째 부정선거를 파고들어서 증거를 찾으면서 쌓아온 이런 돈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애국자신데 또 전략적으로 함께한 이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오늘 여러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에 큰 반전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 네,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1부는 이렇게 짧게 준비가 되었고요. 예, 여기서 곧바로 1부 진행을 맡은 우리 일금숙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요.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정선거 국민대 토론회를 이끌 우리 일금숙 박사님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금숙입니다. 이분은 저희가 4개의 섹션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2시간 30분, 5시에는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자들에게 굉장히 프레스를 줘서 3, 4분, 길어야 5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션은 크게 4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시연을 합니다. 저희가 가짜투표지, 그 다음에 CCTV 조작 한번 시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빼박 증거, 예. 그리고 선관위 발표했던 내용들, 보도자료를 반박하는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이 앞에 9명이 앉아서 해주실 거고요. 나와서 여기 발표하실 겁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은 시험이 끝나면 이 뒤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은 요 가까이 나와서 여기서 발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응답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수집을 했던 질의도 있고 여기 여러분들이 플로어에서 이렇게 할까요? 플로어에서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질문을 하는 것은 종이로 저희가 여러분이 나눠드렸던 그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다가 질의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스텝이 수거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따라서 답변도 발표자를 그 질의에 해당하는 발표자를 제가 지명을 하면 여기 앞에 있는 9분이 대답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늦은 날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 약간의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공항 참사로 인해서 저희가 일주일이 연기됐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다음 병원 때문에, 아니 해외여행 때문에. 그리고 그 기한 내에 답변 자료를 주지 않으신 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 모셨습니다. 참 아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다음 기회에 더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보면 종이가 있을 겁니다. 사전투표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 내용이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훑어서 우리가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훑어드릴 테니까 그걸 알아두셔야지만 여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느 대목을 얘기하고 있다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드린 자료에는 저희가 투표지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긴 투표지. 예, QR코드가 있는 투표지. 이거는 사전 투표지고요. 당일 투표지는 QR코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진 도장은 인쇄를 합니다. 직접 찢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접 찢습니다. 당일 투표는요. 다음에 사전 투표는 이렇게 롤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롤 프린터로. 예. 당일 투표는 인쇄해서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롤 프린터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영수증 받는 거랑 똑같아요. 위하고 아래만 잘립니다. 옆에는 잘리면 안 됩니다. 그쵸? 롤 프린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관내 투표인 경우에 저렇게 봉투도 같이 줍니다. 예. 관내 투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을 받고요. 과외 투표인 경우에 서울 사람이 뭐 경기도에서 투표한다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봉투를 줍니다. 그래서 관내 투표는 이 봉투에다가 넣고 여기 우편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전 투표한
이러한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관내 사전투표 관리실과 관내 사전투표 관리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방에 따로따로 보관됩니다. 여기는 관내 사전투표고 헌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 4박 5일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CCTV를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선관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투표지는 관내 투표지로 해서 우편으로 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4번, 5번씩 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내 사전투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보관하는 곳, 관내 사전투표를 보관하는 곳. 그리고 옆에는 하도 이 안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온다 하니까 시계를 걸어놨습니다. 시계를 이렇게 높이 걸어놨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도 안 보이게끔 높이 걸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 CCTV 조작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투표지가 있고 당일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투표지를 가지고 이제는 개표소로 옵니다. 이게 개표장입니다. 그래서 개표장에 보면 개표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표장이 뭐 많게는 10개 넘게, 10개, 20개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정당별로 참여하는 개표 참가인은 8명, 최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라인은 아예 참가를 못하는 정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투표지 분류기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모아놓은 투표지를 다 모아서 투표지 분류기로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수 분표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세는 은행의 개수기로 숫자를 셉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이 속도는 분당 300배, 300배가 가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잘 캐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개표장에서 나오는 그런 투표지고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왔냐? 이 부분은 이렇게 아주 빡빡한 투표지는 이제 무효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이런 투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 앞에서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투표지를 빡빡한 투표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거 아주 쉬운데 그걸 한번 실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자료는 옆에 조시아님이 준비해 주신 거고 저는 옆에서 조시아님이 시연할 때 옆에서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연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저는 이런데 전문가가 아니고 컴퓨터 분야 전공하고 그냥 연구만 하는 사람인데 아마추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진행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본업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중소기업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변호사님, 교수님, 또 지점장님 뭐 등등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이 조시아님도 전자공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실험을 해보시는 거죠. 오늘은 지금 저희가 지금 발표할 내용이 빡빡하게 있는 투표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붙어있는 투표지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한 장씩 넣는데 어떻게 개표장과 재검표장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올까? 그래서 이런 건 왜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연할 때도 지금은 조시아님이 시연하지만 저희가 며칠 동안에 인쇄 30년 이상 그 인쇄 전문가가 같이 해서 이거를 안내해 주셨어요. 이 선생님은 오늘 못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거 한 후에 굉장히 4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위협도 받고 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못 오셔서 저희가 대신 시연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앞에는 이제 빡빡한 투표지, 그 다음에 붙어있는 투표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거죠. 예. 재검표장에서 이런 투표지들이 이제 막 나온 거죠. 빳빳한, 그렇죠. 적은 적이 없고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그리고 현장에 참여했었던 변호사님은 벽돌같은 투표지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책을 만들면 굉장히 빳빳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표지들이 나온 거죠. 네. 다음에 그런데 저희가 개표장에 나가면 투표함을 이렇게 쏟잖아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적어져 있고 또 어떤 적지 않더라도 이 앞에 있는 투표함이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 투표함을 10kg 이상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빡빡하게 오늘 위에 있는 게 다 눌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후두둑을 접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투표지들이 우리는 인쇄됐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인쇄를 할 수 있나? 예, 이렇게 같은 거를 복사를 어떻게 하냐? 사전투표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슈아님이 직접적으로 인쇄업자한테 이런 것을 출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장이 다 달라요. 투표한 도장이 다 다르고 투표한 위치가 다 다르고 이런 부분도 그냥 인쇄를 의뢰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제가 컴퓨터 공간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너무나 쉽게 해서 이렇게 인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쇄되면 그 다음에 인쇄된 걸 재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저걸 인쇄하지 않으면 롤 프린터로 계속 출력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여서 단시간에 하려면 인쇄해서 재단을 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붙어있는 투표지. 이것이 개표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투표지들이 이렇게 위에 붙어 있을까? 마치 영수증을 떼는 투표지처럼 왜 붙어 있을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부분은 인쇄소에서 이게 지금 출력한 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종이가 인쇄를 하면 이렇게 크게 인쇄하면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자르면 밀리니까 밀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풀을 바릅니다. 이것이 덴도리 풀, NCR 접착제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접착제로 출력한 인쇄물에 옆면을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메모지 많이 보셨죠? 예, 이런 걸 이제 붙이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붙여서 이제 재단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 장씩 뜯어요. 떡제본이라고 그래, 떡제본.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개표소에서 이런 걸 뜯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한테 한 표씩만 줬는데 한 표를 안 주고 이렇게 뜯으면서 입력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한번 어떻게 그런데 그게 붙어 나올까 그런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옆에 재단기까지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재단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투표지를 인쇄를 했을 때 이것을 이제 4개가 인쇄가 됐거든요. 이거를 이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인쇄는 한꺼번에 이렇게 재단이 되죠. 네. 예. 이렇게 4개를 한 달 재단하고 또 많이 재단하면 총 4개의 투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단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오느냐. 예.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재단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위에 노란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재단을 하면 이렇게 칼날에 이렇게 접착제가 붙습니다. 이렇게. 그럼 무뎌져요, 얘가. 그러니까 무뎌지니까 그 무뎌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이상한 찌꺼기가 있는 그런 투표지들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은 이게 잘 잘라진 건데요. 저렇게 무뎌진 투표지 재단기로 재단을 하게 되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일본말로는 이발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뎌진 칼날로 자르면 싹 잘라지지 않고 이렇게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많이 하게 되면 저런 찌꺼기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검표장에도 저런 찌꺼기 있는 투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선관위가 변명하기로는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우편물을 찢다가 칼날로 찍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는 그래서 재봤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찢어야지만 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찢어야지만 남은 것이 정규 사이즈가 되고 또 이게 눌리다 보면 재단목이라고 있거든요. 재단하게 꼭 눌려지는 이런 부분에 꼭 눌려야지만 그다음에 잘라지는데 이 재단목 흔적이 있으면 그거는 인수해서 재단한 거다.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투표지 사이즈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발이 투표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기자님들 앞에 드릴 테니까 한번 옆에서 이렇게 전달해서 뒤에도 한번 뒤 좀 주세요. 뒤. 보시면 뒤에도 한번 보시면 너무 쉽죠? 네, 이런 것을 전문가들 보기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저런 걸 접해보지 못하니까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다음에는 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뭐냐면 재단기 칼날에 이러한 접착제가 이제 묻어 있으니까 이 접착제가 있어서 눌리면 그 다음 요 옆에 물려있는 이 접착제가 칼날에 묻어있는 거죠, 접착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눌리게 되면 투표지들이 붙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거예요, 이게? 한번 보시죠. 네. 잘랐어요, 위에. 잠깐만요, 제가 보낼게요. 이거 자를 때 접착제가 남아있던 겁니다. 근데 접착제가 노란색도 있고, 저기 잠깐만 저거죠. 예, 이런 노란색 접착제도 있고요. 이런 하얀색 접착제도 있는데, 이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 절단하면 다 어긋나게 됩니다. 밀리지. 접착제를 꼭 발라야 된다. 인쇄소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 접착제가 늘어있는데 이것을 수시로 청소를 하는데 벤졸이라는 약품으로 청소를 하지만 접근적인 게 꾸준히 남는다고 하는데 그 상태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종이가 이런 식으로 접착제가 많이 나오죠. 많이 보셨죠? 자, 이게 지금 들어봐 주세요. 자, 이게 그냥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정전기가 아니라 접착제 나오는 거 계약금 보니까 이런 게 너무나 쉽게 나오는 그러니까 저기 하시는 분들은 재단 인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딱 보면서 아유 저거는 풀 묻었네 접착제 묻었네 이렇게 좀 찍고요. 그러니까 무슨 투표지 아니 어느 신문 무슨 사세요? 투표지가 개표장에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1인 1표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이 어디선가 대량으로 인쇄해서 재단해서 나왔다라고 찾아야죠. 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개혁을 하신 게 아닐까요? 네. 자,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또 재검표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투표용지가 되게 많은데 그 옆에 줄이가 있는 거 옆에도 줄이가 있고 옆에도 줄이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 복사할 때 드럼이 잘못되면 계속 같은 데에 복사되잖아요. 이런 현상 이렇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게 지금 이 프린터도 직접 저희가 사서 드럼에 보면 드럼 안에 인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날파리들이 많이 있답니다. 날파리들이 딱 붙으면 드럼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겪는 경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여기는 그 프린터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드럼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 인쇄 드럼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드럼이 있을 때 여기에 이게 오래되는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이런 선이 있으면 요 줄이 가면 계속 이러한 프린터로 프린트할 때는 계속 똑같은 이런 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중국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줄이 나오는데 이러한 줄을 만약에 지금 여기에 저희 공무원들 있으시거든요. 이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봅니다. 이런
이런 투표지 있으면 그 투표 관리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예 이런 건 있을 수 없답니다. 이런 거 완전히 반납, 반품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예, 공무원 생활 40년 하면서 이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런 게 어디서 나와요? 재검표 현장. 대법원 재검표 현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갈아쳤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앱송 그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고 인쇄소에서 이런 증상이 흔하게 나온다고 하고요. 날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면 줄이 이렇게 길게 나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동 원리가 레이저 프린터가 인쇄소에서 그 인쇄되는 원리와 비슷하거든요. 인쇄소에서는 그 롤이라고 하고요. 그 레이저 프린터에서는 드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날파리가 두 마리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줄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량 인쇄로 가짜표를 만들었을 때 이런 현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종이를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진짜 사람들이 적어서 넣은 투표지거든요. 오른쪽은 아예 사용하지 않은 투표지. 이걸 한번 두 개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은 아예 빳빳한 적지 않은 식권 다발 같은 투표지. 왼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어서 넣도록 법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쪽씩 이렇게 이쪽 옆으로 보시면 아니 확연히 구분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책 사면 이렇게 빳빳하잖아요. 여러 번 보면 이렇게 책이 부풀어지잖아요. 그랑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기 조금 있다가 두 번 정도 이렇게 질문지를 쓰실 때 반을 적어서 한번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질문지에다가 소속하고 이름 쓰시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는 것은 저희가 이번 부정선거 빼박 증거 끝나고 나서 스태프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또 투표지 중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실 때 어떤 형태로 우리 투표지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투표지 사이즈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아크릴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투표지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그 표의 양을 최대한 맞춰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지를 넣을 때 나는 투표지를 적지 않아. 이렇게 지금 옮길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 옮기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올리고요. 세팅을 해놔가지고 난 이렇게 덩굴게 많았기 때문에 안 접힐 거야, 안 구겨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투표지가 들어가면요, 이 모양이 됩니다. 엉망이 되는데 무게도 엄청납니다. 엄청난 무게예요. 이걸 한 손으로 줬는데 이 한 손은 못 듭니다. 무거워가지고. 이 정도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동굴도 많았으니까 안 구겨져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라는 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본드 묻은 투표지도 있었는데요. 이런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본드 묻은 투표지가 대법원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투표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CCTV에 대해서 저희는 선관위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CCTV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CCTV가 얼마나 쉽게 조작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왼쪽에 있는 게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거기에 투표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시계가 있고 그 투표지가 가만히 있고 아무도 왔다 갔다 안 하면 우리는 이 투표지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전자장비는 너무나 쉽게 이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만약에 표도둑이 표 바꿔치기 하는 놈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 투표지에다가 만약에 넣는다. 이 투표지를 더 추가해서 사전 투표를 추가해서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첫 번째 조작합니다. 안 보이죠? 시계는 보세요. 시계는 계속 돌아가죠. 네. 시계는 돌아가게 하고 시계에 있는 부분만 조작을 한가요? 조작? 안 보이죠? 네. 너무 쉽습니다. 예, 다 보세요.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왜 투표함을 4박 5일 동안 그렇게 놔두는지. 그리고 CCTV는 어디 보여줍니까? 시공구 선관위에서 CCTV 안 보여줍니다. 서울 시도 선관위에서 보여주고 죽중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시도에서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진짜 키보드 하나만으로 됩니다. 저기 시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클릭하고 시계는 다 돌아가거든요. 한번 시계 위에다 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시계 있는 데만 조작을 안 하고 나머지는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위에다 놔야지 조작하기 쉽겠죠? 네, 사람들이 왔다 가기 좋게. 그래서 이거를 또 방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조작 방법도 많고 하루 촬영하고 그 다음날은 계속 그거를 플레이하면 그대로 100% 동일하게 나올 수 있어요. 초까지 다르게. 여러분이 CCTV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전산장비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의 투표지가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전자장비, CCTV 이 세상 모든 전자장비는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걸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봉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봉인지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봉인지를 뜯었을 때 그 하얗게 오픈 봉인지라는 훼손이 됐다라고 하는 게 마크가 되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조작을 끄셔야죠. 보시면. 저기 보이면 이렇게 봉인지가 너무 깜깜해서 이렇게 보이죠? 오픈 보이게 해서 이걸 뜯으면 이거 뜯었다 이렇게 표시되도록 하는 게 봉인지예요. 그런데 그 봉인지도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저거를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뜯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뜯냐면 여기다 붙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드라이기로 이렇게 쏘면 드라이기로 이렇게 쓰면 따뜻하게 쏘면 그런 부분이 띄어지더라도 이렇게 오픈 보이즈라고 하는 게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봉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띄었을 때 그 투표함에 자국이 나야죠. 그러면 봉인지 갈아 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이 나야 되는데 4.15 때는 저게 자국이 안 났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떼었을 때 아예 투표함에 봉인지 뗀 흔적이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하도 여기에 대해서 악유를 하니까 요번에 2024년 총선 때에는 이제 봉인지가 뜯으면 자국이 남는 것으로 했습니다. 까만색으로. 그래서 나중에 한번 봉인지 띄었다가 묻혔던 그런 저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좀 해주세요. 들어가 시연해주세요. 너무 낮아. 잠깐만요.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는데 저거 무거워서 이제 투표하면 이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표지가 우리가 앞에 걸 끄면은 된다고. 너무 밝으니까 화면이 안 보여요. 여기 실내 조명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니까 불을 몇 개 꺼달라고 그러세요. 불을 끌 수가
휴대폰 내려달라고? 안녕을 휴대폰에 내려달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봉인지, 이거 하면. 전국으로 방송 카메라가 다 뒤집어 있어요. 내 남녀를. 잠깐만 죽여주세요. 잠깐만.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보여. 뛰면은 저렇게 오픈 보이드가 남는데, 저기, 헤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뛰면 전혀 표시가 안 나게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간단한 건 종이 있잖아요. 한지. 그거 딱 붙이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그거는 뜯으면 아예 한지가 찍히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뭐 특수봉인지라고 하는 사기봉인지 같은 거 해놓으면 저렇게 문제 생기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투표 용지가 저렇게 한번 보시죠. 예, 전혀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 그 기술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라도 시연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니까 놀랍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여기 발표자님들은 이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렇게 무거운 걸. 제 거를 이렇게 불을 끄면 돼. 잘 보이지. 지금 끄면은 안 되죠. 사전 점검한데. 순간 자체를 해체시켜. 노태와 구속. 사형. 자, 이렇게 해서 1세션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는 두 번째 세션으로 저희가 이제 그 토론회를 정말 무제한으로 하려고 했으나 이 장소적인 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그 일주일 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2시간 반 동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저희가 여기 앞에 있는 그 발표자님들에게 그 사전에 저희가 궁금했었던 거 이런 거 질의를 드리고 준비를 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켜시고 다음에 여기 있는 순서는 그럼 화면이 잘 보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 발표하는 내용은 이 전체적으로 계략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는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이렇게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여기에서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근거 없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 그 개표소 현장에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그 다음에 선관위 개표 상황표 이런 걸 다 수집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부정선거 이런 증상들이 투개표 사무원들의 실수, 장비의 사소한 오류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축소시키는데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이런 정책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6건 선관위가 얘기하는 건 대법원 판결 126건 소송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기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님들이 여기 다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정했는지, 절차나 판결 내용 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투표용지에, 빳빳한 투표용지에 이제 등기를 하시니까 실제적으로 이 투표용지에 그램수수 재봤거든요. 우리는 100g을 썼는데 양산 재봉부영장에서 나오는 투표지는 150g. 이런 투표지가 나오고 두꺼운 거, 무거운 거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에 지금 선관위가 대답한 거 아까 보셨죠? 이건 다시 제가 영상을 안 틀어드리겠습니다.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재질로 썼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접힌 자국이 없는 돌다발형 투표지, 이거는 선거 결과가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멀쩡하게 생긴 이 아나운서가 얘기했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거 한번 적었다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주름이나 이 투표지는 절대 한번 적은 거는 펴도 다시 원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선관위는 자기네 홈페이지에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계속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투수제지를 사용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표님께서, 황 대표님께서 딴소리 하지 말고 선관위 그 종이나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선관위 오신 분 계세요? 혹시 투표용지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노트야. 네, 오시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이제는 살짝 그걸 바꿨어요. 예, 홍보 영상에서 항상 기업 종이 홍보 영상 내렸다. 이렇게. 예, 오해 이렇게 해서 내렸다. 부정선거 절대 없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재검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표소에, 개표소에서, 이거 보세요. 이러한 그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벽돌 같은 투표지들이 그냥 왕성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있다면 선관위가 재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관위의 해명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지원 변호사님께서 선관위 해명이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을 각각 타임을 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한번 배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희관입니다. 오늘 그동안 나라를 지켜 또 고생하신 분들만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 이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 세대들이 동참을 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3구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원래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왜 0.73% 25만 표밖에 못 이겼는지 모르겠다. 보통 한 10에서 15% 이상 이겨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다른 사람한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3구 대선에도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기 계시는 부방대 분들과 애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곳곳에 이런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롤 용지는 생산 시기 보관 상태 등에 따라 변색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는 강릉에도 있었고요. 송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색깔이 다른 투표지는 이렇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선거관리 규칙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는 흰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 투표 색깔이 다른 거는 다 가짜예요. 근데 그 당시 윤 대통령께서 잘하신 게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표가 종이가 모자랐던 겁니다. 종이가 모자랐더니 이 미색 종이들을 막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삼립방박스 투표지들이 등장을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빳빳한 투표지들이 이 개항입니다. 개항을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6.1 지방선거에서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도 접혀지지 않은 투표지고요. 이게 사전투표라는 걸 주목을 해보십시오. 이 사전투표는 이런 롤 용지에서 나옵니다. 롤 용지. 롤 용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기능은요. 원상회복은 이렇게 곡선형을 띄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애들은 원상태로 회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원상태는 원칙적으로 이런 롤 용지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재검표인 부산사에서 발견된 건데 하도 그 빳빳한 투표지를 지적을 하니까 이놈들이 이제는 여기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늘어진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한 번도 안 잡혔던 투표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산시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오산시에는 다 빳빳한데 가운데는 조금씩 접혀져 나온 거예요. 재검표장에 갈 때마다 참 새로운 신기원의 투표지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그 영등포의 남부지법에 보관된 투표지를 재검표하러 갔을 때는요, 투표함 보관하는 그 봉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뜯어져가지고 새로운 봉인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외적 카르텔 일부에 나왔지만 이 부정선거 카르텔은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어야 되고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증거들도 투표함도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도 않는 엄청난 카르텔이에요.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함 8개를 보존했는데 하나도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정에서는 법관이 왕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대법원에서 민유수기가 대법관인데 그 소송 대리인이 막 뭐라 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투표함 안 까겠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도망친 이른바 빤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저희들이 무수히 많은 증거 보존 신청을 했지만 그것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침불난다 이거. 또 부실난다. 네, 다음은 투표소, 개표소에서 벌어진 사례, 직접 참관인으로 참석하시면서 벌어진 사례에 대해서 우리 박정원 지점장님께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방대 국토본에서는 박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실사례 위주로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있는 사진은 거의 대부분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투표장과 개표장에서 벌어졌던 일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남구 개표소에서 대명부동 가짜 유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1일차 남구 대명부동에 제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갔습니다. 아침 5시에 사전투표지 발급기 노트북 딱 보니까 참관인 서명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없느냐 확인을 했더니, 그리고 봉인지 뗐는데 여기도 역시 서명은 없죠. 근데 봉인지 역시 이렇게 흔적 안 남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저한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대구 남구 선관위에서 선거 공고문을 이렇게 사전투표 관리관한테 다 보냈어요. 그 내용이 사전투표 하는 전날 모의 테스트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의 테스트를 할 때는 투표지 발급이 잘 되나 노트북 프린터기에 참관인 서명해서 다 끝나면 붙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는 그 기계를 쓰면 안 되죠. 근데 이 사전투표 모의 테스트를 할 때 참관인 오라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예 참관인이 못 갔던 겁니다. 그래 나는 책임이 없다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얼른 사진 찍었어요. 자, 여기 시사점은 선관위에서 의도적으로 투표 모의 시험할 때 참관인을 못 오게끔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쇼킹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구 남구 선관위 뿐이었을까요? 딴 데도 많았습니다. 자, 제가 사전투표 1일차 이번 4.10 선거입니다. 대구 남구 대명구동 갔습니다. 거기서 8시 10분까지 관내 사전투표하면 투표함에 하나 툭 집어넣으면 발전 하나 이렇게 8시 10분에 체크를 하니까 95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 통합시스템 단말에 인원수 보입니다. 사진 못 찍겠어요. 근데 사전투표 관리관이 그럼 같이 가서 봅시다. 137명인 거예요. 잠깐만.
137명이니까 제가 얼른 이걸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적어서 박지훈 변호사님께 탁 보냈어요. 박 변호사님 페이스북 올리고 행안부 장관님께 즉시 보고하고 KBS 기자 현장에 나왔어요. 거기 소리 지르고 난리나. 근데 KBS 기자 결국은 방송은 안 했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 내용을 깨알같이 적어서 이의 제기서를 접수했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래도 계속 접수해가 끈질기게 제가 접수 요구를 했어요. 투표로 적은 거 사진 못 찍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모의 테스트, 아침에 5시에 일찍 가서 아까 제가 전부 다 점검하고 사진 찍을 때 투표지 밝은기가 작동이 잘 안 됐어요. 3분, 4분 부팅하고 뭘 새롭게,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촬영을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사전 투표 그 직원들의 얼굴이 찍혔다고 영상을 지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인 일이고 참관인. 그래서 제가 못 지운다니까 개인정보 유출 금지 서약서를 딱 만들어서 저보고 서약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 있었냐면 선관위원장 제이뭐뭐라고 명찰을 딱 단 남자분이 저한테 이걸 강요하는 걸 엄청 심하게 강요를 했습니다. 제가 녹음 다 해놨습니다. 사진을 못 찍혀서 음성 폰을 몇 개 가져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은 민간인 같았어요. 이거 수사해봐야 됩니다. 협박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저는 끝까지 작성 안 했습니다. 서명 안 했습니다. 자, 근데 4월 10일 날 개표장 출발하기 전에 대구 남구 선관위에서 투표지를 파쇄한 듯한 봉투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국자가 발견을 했어요. 남구 선관위 앞에서. 그래서 그 봉투를 달고 우리도 어수선하고 여기 변호사님도 계셨는데 이걸 그 사이에 대구 남구 선관위 공무원이 이 봉투를 낚아채가 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거는 그 얘기를 저는 제가 현장에서 보진 않았고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길이가 다른 이조투표지 나온 아까 대구 남구 대면 구등이죠. 제가 여기서 사전투표 참관이 했던 데잖아요. 근데 개표 참관인으로 또 들어갔어요. 보니까 이게 나와서 사고가 생기니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딱 틀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한 게 사전투표용지 롤지니까 이걸 2,711장을 전부 수작업을 헤아리자고 요청을 했어요. 수작업 헤아렸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봉덕동입니다만은 이거 좁힌 흔적이 있어 보입니까? 벽돌체 비슷하죠? 여기도 이게 실제로 2,711장을 헤아릴 때 일부 사진입니다. 요게 이것도 롤지 안 같아 보이죠? 근데 2,711장을 한 장씩 하니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너무 쥐라고 힘드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은행 지점장 출신이니까 빨리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아렸어요. 저는 돈을 평생 만진 사람입니다. 돈의 두께, 질감을 너무 잘 알아요. 딱 만지는 순간 너무 두꺼웠어요. 안 넘어가요, 이게 두꺼워서. 그래서 선관위원장님께 변호사님도 얘기하고 박 변호사님, 윤 변호사님 다 개표 참관이 들어갔거든요. 여기가 바로 대구 도태우 후보가 출마한 후보 그 지역구입니다. 도태우 후보 국힘당 추천 줬다가 뺐다가 두 번 취소시켰죠. 도태우가 국회에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재검표를 하는데 종이가 너무 두껍고 뻣뻣해서 선관위원장에게 건의를 했죠. 아까 그 양산일처럼 이렇게 두께가 다르니까 여기도 무게를 달아봅시다. 그 선관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결국 무게를 못 달아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거 나중이라도 좀 확인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여기서 제가 여기 개표 진행표를 다 찍은 거예요. 이거는 관외입니다. 근데 투표함에 2,000장, 1999장, 2,000장, 키로 재는 시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맞춰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무효투표수도 94, 94, 90, 80이 비슷해요. 근데 우편투표해서 넣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슷할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까 한 장이에요. 3투표함이에요. 요 저 노란 동그라미 확대한 게 이거예요. 자, 투표지 분류기에서 딱 했을 때 1991장이라고 적혀있죠? 요걸 옆에 심사계수부 딱 갔어요. 근데 갑자기 9장 놀아버렸어요. 자기는 마음대로 해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는 발견 못해서 저는 사진 찍은 걸 나중에 계속 분석하다 보면 알아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는 현장에서 봐도 못 찾는 나중에 분석해서 알았는데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돌아가면 본인 대리기 찍힙니다. 이게 바로 스캔되는 거예요. 스캔되면 여기 바코드하고
누구 찍었는지 여기 스캔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지가 보완이 되죠? 이걸 나중에 조합하면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 제가 누구 찍은지 다 알아요. 그걸 여기 와 계시는 안동대인의 조충렬 기자님께서 끈질기게 취재해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개인정보, 네. 비밀투표 침해. 비밀투표가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짧게 해야 돼. 영등포구 을 재검표 대법원에서 했죠? 관내 사전 선거인 명부는 대통령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상경험하기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에서 134세, 131세 이런 사람이 투표했다고 선관에서 이 명단을 대법원 재판할 때 내놓은 겁니다. 자, 이런 거 넘어갈게요. 그냥 사진만 보시고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자, 이거는 이의 제기를 할 때 이렇게 적어서 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번 4.10 투표는 사전투표가 바코드였죠? 근데 QR코드 투표지가 나왔어요. 이게 어디냐? 포항북구입니다. 포항북구에서 QR코드. 여기서 시사했죠? 자, 4년 전에 가짜 투표지를 만든 곳이 이번에 가짜 투표지 만든 곳하고 동일 장소가 아닐까? 저는 너무너무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특히나 북구, 이게 우창동 찍혀있어요. 근데 이 투표함은 북구 장량동 사전투표하면서 나왔다는 거. 장량동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언론 보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스카이데일리, 안동데일리, 하이낸스투데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 경북일보 하고 넘어가고 이거는 3구 대선 때 포항 남구 선관위에서도 사전투표지와 문서등을 파쇄한 봉지를 발견했어요.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카메라 봉지인지 파쇄한 걸로 보이는 게 있었어요. 자,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3구 대선 때 포항 북구 장량동 주민센터가 거기 2층인데 대회의실에서 사전투표를 했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이제 이 안에 파티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뒷화면 먼저 보일게요. 그때 확진자 투표하고 막 이랬죠.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개수기 눌러서 첫날 6,728명이 있어요. 근데 투표 참관인한테 발을 점자를 꺼달라고 부탁을 제가 했어요. 이분이 열심히 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전투표 관리관이 이 기록지를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낚아채가지고 우리 부방대에 변호사님들 많이 계세요. 당일날 고소를 했습니다. 당일 밤에 야간에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둘째 날 아침에 사전투표 관리관 6,728명이 어제 투표했는데 사전투표 관리관이 하는 말이 어제 투표한 사람이 9,600명 왔더라 이렇게 컨설을 복도에서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갖고 또 그 안에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전투표장 안에 파티션이 있었는데 저 안에 시간만 나면 사전투표 관리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저도 봤고 근데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저는 안 보이죠. 근데 그 안에 투표 관리를 도와주고 질서 유지하는 분이 보셔서 거기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들어가자 이렇게 탁 밑으로 숨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정확히는 저는 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뭐 이렇게 노트북 같은 게 있어 보이고 여대생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이거는 저는 수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포항 북구 장량동에서는 추가로 투입하는 거 못하게 끝까지 저희들이 막고 문 닫고 마감하고 멋지고 밤 10시 가까이 돼야 여기를 마감했는데 못 넣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포항 북구, 포항 남구 경상북도의 8개 선거구는 사전투표 조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제야 전문가가 밝혀낸 자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장 경험으로 느낀 건 이렇습니다. 저는 이 일만 5년간을 해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뭘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 넣게 막아서 이쪽에 못 넣으니까 딴 데로 같이 어그러졌나? 팔로우드 파티가 16개 선거구당 F자 하나씩이잖아요. 여기는 8개 선거구당 뭔가 수식이 있었나? 뭐지? 되게 궁금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초과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Stop the Steal. 우리는 더 이상 표를 뺏겨서도 안 되고 훔치는 걸 그냥 내둬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이걸 5분 내에 하라고 하는 게 정말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